개인적인 궁금증에서 여쭤보는데 이번 시즌 현대캐피탈이 너무 잘하잖아요. 이 시점에서 챔피언 결정전을 대한항공과 치렀을 때, KB손해보험과 치렀을 때 어디가 더 승산이 있다고 보시나요? 현대로서는 대한항공이 올라오는 게 오히려 반가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 시즌 4전 4승을 거뒀기 때문에. 이거 솔직하게 저도 물어봤거든요. 네. 고민도 하지 않아요. 대한항공이다. 고민도 하지 않아요. KB가 더 무섭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이슈는 대한항공의 한선수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정규리그 500번째 경기 달성했다고요? 네, 한선수 선수도 지난 11일에 네. 홈 경기에서 단일 팀 최초 500경기 출전. 남자부에서는 여우현 IBK 기업은행 수석 코치가 625경기. 625경기. 2위가 이제 하현용 KB손해보험 코치가 577경기. 그리고 3위 박철우 KBS N스포츠 해설위원이 564경기. 먼저 500경기를 달성한 선수들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 명의 선수 다 팀을 옮겨가면서 500경기를 출전했던 거고요. 네. 근데 이제 한선수 선수가 V리그 남자부로서는 네 번째 500경기 출전이지만 한 팀에서만 500경기를 뛴 거는 최초입니다. 야, 이거 뭐 너무나 당연하게 뭐 연구 결과는 따놓은 당상인 것 같고요. 이렇게 요즘 특히 프로배구에서 한 팀에서 500경기 이상을 뛰었다. 이건 진짜 보기 드문, 앞으로 나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기록인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한항공에서 그동안 한선수 선수를 어떻게 생각해 왔고 한선수 선수가 대한항공이라는 팀을 어떻게 생각했느냐가 좀 드러나는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선수 선수가 사실 이제 40살이거든요. 사실 경기력이 30살 때의 한 선수 그리고 25살 때의 한 선수와 비교하면 분명히 내려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꾸준한 노력으로 좀 경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좀 노력을 해왔고 그게 어느 정도 좀 빛을 봐왔거든요. 물론 올 시즌 좀 가장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좀 그 노력들이 좀 쌓아낸 결과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경기력이라는 게 복합체잖아요. 그러니까 선수의 몸 상태, 정신적인 준비 상태, 뭐 경험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체가 경기력이라고 본다면 분명히 신체적인 능력은 떨어지고 있죠. 근데 그 반면 경험이라든지 경험 그다음에 선수들 간의 신뢰 이런 게 더해지면서 어느 정도의 이제 경기력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번 시즌 제가 볼 때 특히 뭔가 사람이 40이라는 나이가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커 보이는 게 네. 이번 시즌 한선수 선수가 전에 없던 최근 두 시즌보다도 오히려 더 굉장히 의지는 지금 굉장히 좋거든요. 한선수 선수의 의지가 굉장히 좋은데 약간 몸이 전처럼 따라주지 않는 모습을 경기 중에 좀 많이 노출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대한항공과 한선수 선수 이 뭐 대기록을 세웠고 또 여러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만 쉽지 않은 상황인 건 맞습니다. 일단은 기록에 조금만 더 집중을 해보면요, 여자부에서도 이런 기록은 드물다고 들었어요. 네, 뭐 여자부에서도 물론 500경기 이상 뛴 선수들이 네. 많습니다. 뭐 한국도로공사 임명옥 선수가 585경기, 그다음에 이제 흥국생명의 김수지 선수가 572경기, 뭐 은퇴한 한송인 선수도 538경기, 뭐 양효진 선수가 525경기, 또 은퇴한 선수죠 정대영 선수가 523경기, 또 한국도로공사의 배윤화 선수가 503경기. 그래서 500경기를 넘은 선수들도 여자부에도 물론 많지만 여자부에서도 한 팀에서만 500경기 넘은 선수는 양효진 선수만 있습니다. 남녀부 딱 한 명씩만 진짜 있는 기록이네요. 자, 이렇게 원클럽맨 그리고 뭐 연구 결과는 따놓은 당상의 한선수 선수 그리고 대한항공 이번 시즌은 통합 우승은 당연히 뭐 말도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우승컵을 들어올리기는 현재까지 보여준 전적상으로 봤을 때 현대캐피탈이 너무나 강력해 보입니다. 쉽지 않아 보여요. 네. 사실 대한항공이 그 어느 때보다 좀 힘든 우승 도전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지난 시즌에도 굉장히 좀 큰 고비가 있었어요. 마지막 경기에서 우리카드가 정규 시즌 삼성화재전에서 이긴다면은 2위로 밀려나는 상황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삼성화재가 이겨주면서 우승하세요! 네. 1위를 대한항공이 차지했었거든요. 그때 사실 대한항공 모 관계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우승을 해서 좋지만 사실
달갑지만은 않은 우승이다. 왜냐? 어쨌든 계속해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좀 선수들의 분위기가 약간 정체되고 좀 뭔가 변화를 줘야 하는데 계속 변화를 주지 못하는 상황이 맞아요. 좀 마주했었거든요. 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한계점에 도달하는 모습이 올 시즌에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경기 전까지의 순위표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죠. 현재 현대캐피탈이 승점 70점, 18점 차가 납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KB손해보험과 대한항공 최종 순위가 누가 2위일 것인가 이 정도인데 근데 요즘 KB가 너무 좋아요. 지금 몇 연승째죠? 뭐 연승, 뭐 연패 이걸 따지기보다 네. 그냥 KB가 지금 당장 내일입니다. 금요일에 이제 두 팀이 맞붙는데 어느 팀이 이길까라고 배구 관계자에게 물어보면 저는 솔직히 대한항공을 꼽을 분이 더 적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KB가 더 우세할 것이다. 당장 저만 하더라도 저 경기는 KB 손해보험이 더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보고 대한항공이 만약 이긴다면 이기더라도 저건 풀세트다. 깔끔하게 승점 3점을 가져가는 경기는 지금의 대한항공은 하기가 어렵다. 반면 오히려 반대로 KB 손해보험은 승점 3점을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일 한 2세트까지 경기 상황을 좀 보면 이 경기가 3세트 만에 끝날 것인지 네. 아니면 좀 길게 갈 것인지 판가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야? 아니요. 근데 2세트까지 대한항공이 좀 버텨준다면 이 경기는 그냥 길게 가버리는데 오히려 대한항공이 조금 그냥 뭐 2위 경쟁 의미 없고 그냥 우리는 그냥 본 빼고 가는 거에 좀 의미를 두겠다라고 조금 정규리그에 대한 기대감. 왜냐면 아까 한상원 아나운서 말씀하신 것처럼 V리그 최초 5연속 통합 우승은 이제 물 건너갔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현실적인 감각을 되찾는다면 내일 같은 경기에서 그냥 빨리 한 마음을 2세트 내려놓고. 정도 해서 안 된다 싶으면 그냥 빨리 선수들, 왜냐면 주전 선수들이 이미 굉장히 체력적인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번 시즌 보면 대한항공은 단 한 경기도 100% 전력으로 경기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그 체력적인 부담을 씻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반면에 KB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를 아마 대한항공을 반드시 이기고 싶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1, 2라운드에서는 대한항공이 두 팀 간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고 3, 4라운드에서는 KB가 승리를 거뒀거든요. 내일 경기와 6라운드 경기를 이기면 정규 시즌 상대 전적에서 4승 2패로 앞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단기전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큰 분위기 싸움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이고요. 특히 아까 여자부의 경우에는 2위와 3위가 큰 차이가 없는데 남자부는 아직 변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카드가 4위 우리카드가 아직도 추격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2위를 차지하고 3위와 4위의 준 플레이오프가 열리는 상황이 벌어지면 2위 팀에게 큰 이점이 생기죠. 자, 과연 추격하고 있는 우리카드 현재로서는 승점 10점 차입니다만 이게 또 줄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KB가 대한항공과 두 번의 대결을 모두 이긴다면 우리카드가 따라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반대로 대한항공이 또 KB를 두 번 다 잡으면 KB와 우리카드의 준 플레이오프가 성사가 그렇죠.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두 팀의 맞대결이 좀 의미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당장 내일 펼쳐질 대한항공과 KB손해보험 이게 포스트 시즌 직전에 첫 번째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배구 팬분들이 내일 계양체육관에 좀 와서 두 팀을 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개인적인 궁금증에서 여쭤보는데 만약에 지금 이 시점에서 사실상 이번 시즌 현대캐피탈이 너무 잘하잖아요. 빈틈이 잘 보이지 않고. 근데 이 시점에서 만약에 최종 챔피언 결정전을 대한항공과 치렀을 때, KB손해보험과 치렀을 때 어디가 더 승산이 있다고 보시나요? 솔직하게 말씀하면 제가 이제 KB를 좋아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현대로서는 대한항공이 올라오는 게 오히려 반가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 시즌 4전 4승을 거뒀기 때문에. 그죠. 이거 현대캐피탈로서는 어쨌든 기회를 얻기 위해선 이거 솔직하게 저도 물어봤거든요. 네.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대한항공이다. 고민도 하지 않아요. KB가 더 무섭다. 알겠습니다. 누가 올라갈지는 일단 내일이 첫 번째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자 배구와 남자 배구 판도를 간략하게 알아봤고요. 이어서 한 주간 선수들의 활약을 짚어보는 내 맘대로 MVP 시간입니다. 두 기자분께서
굉장히 주관적인 기준으로 뽑은 이 한 주간의 MVP 말씀해 주시죠. 자, 먼저 오영 기자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제가 거의 대부분 MVP를 뽑으면 남자부를 네. 뽑았는데 이번 주는 여자부 선수 뽑아봤는데요. 강소희 선수 뽑아봤습니다. 강소희 선수가 지난 11일 위파이 선수가 그 부상을 당했던 바로 그 경기입니다. 현대건설과 원정에서 18점, 공격 성공률 41.46% 하면서 도로공사의 3대1 승리를 이끌었는데 이게 사실 뭐 단순한 승리라기보다는 강소희 선수가 이번 시즌 김연경 선수와 함께 여자부 최고 연봉자잖아요. 그렇죠. 8억? 네, 8억 5천. 8억. 8억. 그런데 이 강소희 선수가 시즌 초반에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네. 8억 어디다 썼냐. 네. 도로공사. 그러니까 뭐 팬분들은 뭐 그런 농담이라고 하기는 조금 선수들과 마음이 상할 텐데 내가 낸 톨게이트 비용 그러니까요. 강소희한테 8억씩이나 줘서 어디다 썼냐. 뭐 이런 안 좋은 평가들을 좀 하셨는데 근데 강소희 선수가 기록상으로 보면 13일,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오늘 방송 나가는 13일 기준으로 417득점. 그러니까 리그 전체에서는 8위입니다. 근데 국내 선수로만 따지면 502점의 김연경 선수 뒤에 2위고요. 공격 성공률도 38.06%로 리그 전체로서는 7위인데 국내 선수 중에는 45.29%의 김연경 선수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네. 그러니까 못하고 있냐라고 하면 그건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국내 선수 중에서 김연경 다음으로 잘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둘 다 8억이니까 문제인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연봉 대비 이제 네. 따지다 보면 이제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거기다 이제 플러스 알파로 올해 이제 도로공사, 그러니까 흥국생명은 그나마 선두 경쟁이라도 하고 있으니까 김연경에게 주는 그 연봉이 아깝지 않다라고 이제 배구 팬들은 보시는 건데 도로공사는 지금 강소희한테 저 돈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순위표가 지금은 오히려 좀 낮지만 시즌 초반만 하더라도 정말 밑에 있었잖아요. 그때는 페퍼저축은행이 또 잘 나가고 할 때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강소희 선수의 마음고생이 누구보다 클 수밖에 없었는데 이 현대건설전 경기 끝나고 강소희 선수가 뭔가 마음의 부담을 좀 내려놓은 듯한 좀 그런 멘트 이야기들도 좀 하고 하면서 남은 이번 시즌의 경기 그리고 다음 시즌부터의 경기력을 훨씬 더 기대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강소희 선수가 잘해줘야 사실은 또 배구 흥행도 되고 여자부 흥행도 되고 도로공사 흥행도 되는 거니까 조금 응원하는 마음 사심을 네. 좀 더 플러스해서 이번 주 MVP로 강소희 선수를 뽑아봤습니다. 저희 방송 예전에 초반에 강소희 선수 좀 까가지고 미안해서 괜히 뽑은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만회하려고? 네, 그 선수들이 대부분 또 올라왔어요. 네. 그러니까 초반에 조금 주춤할 수도 있죠. 네. 근데 이제 시즌 전체적으로 시즌은 기니까 음. 어쨌든 이 선수들이 올라온다. 이게 우리 야구에서 얘기하는 UTU, DTD 뭐 그런 것처럼 올라올 선수들은 결국 올라오더라.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영 기자는 여자부의 강소희 선수를 내 맘대로 MVP로 뽑았고요. 김효경 기자는요? 저도 올놈 올인데요. 네. 남자부 KB손해보험 나경복 선수입니다. 오. 나경복 선수가 2022-23 시즌 우리카드에서 활약을 하고 시즌 뒤에 FA 계약을 KB와 맺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군 입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이제 개막전을 치르지 못하고 두 번째 경기부터 합류를 했는데요. 사실 초반 활약은 조금 아쉬웠어요. 보통 이제 나경복 선수 하면 국내 아웃사이드 히터 중에서는 그래도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선수인데 좀 몸이 약간 둔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또 새로운 팀에 와서 좀 적응을 잘 못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4라운드 이후로는 완전히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면서 기록들도 굉장히 좋아져서요. 득점 9위, 서브 4위, 공격 성공률 6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국내 선수 중에서는 뭐 허수봉 선수 다음으로 거의 좋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최근 3경기에서는 블로킹을 무려 12개나 잡아냈어요. 예, 나경복 선수가 좀 몸이 가벼워졌다라는 약간 반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5일 OK저축은행전에서는 서브 3개, 블로킹 득점 4개, 후위 공격 3개로 시즌 첫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습니다. 이제 나경복 선수가 이렇게 좀 한 축이 되다 보니까 비에나 선수의 부담이 굉장히 줄었고요. 이날 경기에서 세터 황태기 선수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부러 비에나에게 공을 주지 않았다. 왜냐 다음 대한항공 경기가 있기 때문에 비에나의 체력을 아끼고 싶었다. 여유가 생겼어. 네, 그거는 나경복이 있기 때문에 네. 했던 거였죠. 공교롭게도 저희가 뽑고 보니까 이 강소희 선수와 나경복 선수가
공통점이 정말 많습니다. 장충이 아들 딸들이었는데요. 네, 그렇죠. 그래요? 강소희 선수는 GS 칼텍스에서 데뷔를 했고요. 네. 나경국 선수는 우리카드에서 데뷔를 했습니다. 두 선수 모두 1차 전체 1순위였고요. 올 시즌 연봉도 8억 원으로 똑같습니다. 네. 어이쿠야, 우리 자료 사진 누굽니까? 이게 이제 제가 당시에 두 선수 인터뷰를 하고 저게 언제 쪽이에요? 이게 두 선수가 신인 때 그러니까. 네, 신인왕을 봤던 시절인데 이 사진을 제가 신문에는 쓰지 못했거든요. 네. 근데 집에서 찾아봤더니 이 사진이 있더라고요. 아. 두 선수 모두 정말 앳된. 그러니까요. 두 선수가 저희 방송 보면은 당장 내려달라고. 옛날 사진에 네. 저건 빨리 내려달라고 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만큼 선수들도 예뻐지고 멋있어졌다. 그렇죠. 배구를 잘하니까 또 예쁘게 보이고 또 멋있어 보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 플러스 인터넷 없이